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어려웠냐면 유례 없는 교부세 감소라고 하는 모든 시군이 겪는 일이었긴 하지만 우리 군은 더 심각하게 좀 겪었던 시간이었죠. 정부 교부세가 800억대가 줄었고, 그리고 제가 와서 살림을 이제 맡아보니까 우리 군이 군 예산 대비해서 보조금을 제일 많이 주는 군이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전국 1등으로 많이 주는 군이어서 이게 이제 보조금 많이 줘서 주민들한테 드려서 일이 나아지면 좋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거의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수준인 경우들이 많고, 특히 이제 보조금은 그 많이 지급을 한 것에 따라서 2년마다 이제 정부가 평가를 하는데, 이 교복을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계속해서 페널티를 받는 군이었고, 지난해만도 110억대의 페널티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2년 후에 오는 거라 주민들은 몰라요. 또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림을 하면 이런 방만한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군 재정이 뒤에 가서는 자꾸 건전 재정보다는 아무래도 뒤에 그 펑크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해서 23년에 저희가 나라살림연구소라고 하는 재정 전문 연구소에 우리 영암 걸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보조금 혁신 사업을 그때부터 이제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줄이는 곳들을 이제 줄여가다 보니 일부는 좀 이제 불만도 있고 갈등도 있었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올해는 그 덕분에 이 영암이 이 재정 분야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영암의 재정 건전성이 높아졌습니다. 종합평가가 그동안 라나 마 뭐 이랬었는데 나까지 이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어떤 위기를 좀 기회로 바꿔냈던 시기, 그 시간이 3년이었던 거죠. 이 3년을 사실 주민들은 잘 모르시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지도 모르시기도 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또 그런 변화들을 하기 위한 것들을 모르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설명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왜 그때 그랬었는지 이제 알겠다. 왜 어렵다고 했었는지 이제 알겠다. 라고 하시고 잘했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특히 퇴직하신 이 공직자분들이 보조금 혁신은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그게 너무 좀 이렇게 뿌듯하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3년이 아마 그동안의 일이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혁신행정을 영암에 접목시켰던 과정이 지난 3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또 어두운 것을 밝게 하고, 또 가치를 더 빛나게 해주는 이런 혁신 과정들을 통해서 지역의 혁신이 꼭 필요하다. 이런 혁신을 통해서 영암이 한 단계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좀 느끼는 과정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이제 못했죠.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지역의 변화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좌관 하면서 또 도의원하면서 더 세밀하게 이제 살피게 됐고, 각각 어떤 분야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알고 그거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약이 사실은 제가 120개였어요. 다른 지역의 2배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 사실 그거를 실행하기 가는 과정에 이제 직원들께서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과정이 이 공약이 우리 변화의 방향을 가르쳤기 때문에 함께 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는 과정들이 사실은 좀 그 변화, 혁신 이런 삶들을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또는 전체 대중들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했던 시간들이 이제 보좌관 할 때 전체 나라의 틀에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이제 국가 차원에서 봤었을 때, 공공적으로 봤었을 때 변화의 지점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향이잖아요. 제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고향에 대한 애틋함도 있지만, 이건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바뀌면 더 훨씬 좋을 텐데.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농사일을 도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농사할 게 아니고, 좀 쉬운 방법은 없나?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하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그 속에서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이제 주변 마을 어르신들을 보면서 좀 더 나은 방법 우리가 찾아가자.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군수라는 권한을 이제 가지고서 하나씩 실행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종합해서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이제 국회에서부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통하고 또 어디와 이야기를 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 틀을 알고요. 그 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도 그 시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반영을 하고 어느 시기에는 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어디에 가서 요청을 드려야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서, 근데 저 혼자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그 일들을 저 처음 와서부터 이제 학습했죠, 사실은. 그래서 혁신 전략팀이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이런 국비 보조라든가 또 좋은 사업들을 우리 지역이 가져오기 위한 전략들을 이제 같이 짰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거의 국가 예산은 2년 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 것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학습했고 또 직원들이 도청이라든가 중앙부처에 더 자주 가서 요청도 하고 또 현황도 파악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더 많이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마흔역사문화센터라든가 월수산 생태탐방원이라든가 또 통합 RPC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이 꼭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영산강이라든가 월출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자원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었는데 일을 했었다는 것이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마흔역사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20여 년 전에 우리가 나주박물관이 나주로 가면서 영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허전해 했었거든요. 허탈감이 있었는데 마흔역사문화센터를 우리 영암으로 가져왔던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자부심을 줬던 이런 일이었던 것 같고요. 월추산 생태탐방원 같은 경우도 국립공원은 88년에 만들어 놓고 뭔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국립공원의 규제 때문에 거의 뭐 일들을 못했던 거죠. 근데 제가 와서 월추산의 기대종인 남생이를 캐릭터화해서 국민의 이제 상징으로 만들어내고 또 생태탐방원을 유치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월추산을 새롭게 부각하는 일들, 또 국립공원 박람회도 지난해에 처음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 공약까지 넣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통합 RPC도 근본적인 쌀 산업의 문제를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서로 약속하고 일들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요. 통합 RPC가 22년에도 쌀값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농업인 단체들은 이제 군에 와서 지원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동안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이거 지원해 준대. 그러면 나중에 내년에 또 쌀값 안 좋으면 또 지원해 달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안 좋으면 또 지원해 달라고 할 거냐.
근본적으로 우리 영암의 쌀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통합 RPC에 4개 조합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군에 8개 조합인데, 그래서 8개 조합이 다 들어와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자라고 해서 그걸 합의하는 조건 하에 이제 예산을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부터 저희가 통합 RPC를 위한 이제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이 8개 조합이 다 들어오시고 또 조합이 할 일도 만들고 또 이제 정부 공모 사업 해서 이제 작년에 확정이 돼서 이제 내년에 준공이 되면 영암에서 생산된 나락의 그 50% 이상은 여기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영암 쌀을 우리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실제 농가 소득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저의 어떤 방향과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 해주신 결과들이 여러 그 공모 사업들 또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중앙부처의 그 공직자들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되죠. 또 저희 그 향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암 출신 공직자들도 있고 제가 보좌관 할 때부터 알았던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분들 통해서 이제 요청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제가 별도로 또 가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좀 이제 개발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특히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 와서 뭐 청와대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든가 또 정부에 들어가신 장관님들부터 해서 뭐 정책 보좌관들 대부분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고 설령 제가 모르더라도 한 단계만 건너면 대부분 아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국도비 확보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상태이고요. 또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평소에 연계되셨던 분들이 계셔서 제가 바로 연락을 좀 드려서 좀 만납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관계들이 저희한테 큰 힘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히 이제 예산은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국회 보좌관들부터 또 지금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다 아는 분들이 꽤 계시고 특히 이제 우리 국회 서삼석 의원님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지역구 의원님이시기도 하고 지금 또 국회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우리도 민주당 최고위원이셔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거는 거의 다 도와주십니다. 서삼석 의원님께서 과거에 도의원도 하시고 군수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리면 저희보다 더 열심히 띄워주시고 그런 여러 박자들이 서로 잘 맞아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 나오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국정 계획들 이것들을 저희가 또 분석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우리 지역에 맞는 일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뭐 모든 사업을 다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또 가져와도 그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꼭 필요한 일들을 먼저 사전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원래는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대명제에는 분명했던 것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3년 전에 대통령이 안 되시면서 이제 국힘 저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다 그냥 중단시켜 버린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부터 저희는 에너지 기본소득 또는 R200 산단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미래 먹거리로 가야 된다라는 계획들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우리 영암군 같은 경우도 규제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규제를 많이 해놔버립니다. 거리 규제를 통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을 많이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걸 하겠다고 풀 수도 없고 또 이제 여건 자체가 이제 정권이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에너지 센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마을에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을 해서 2개 마을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태양광이 발전이 되고 그 소득이 주민들을 위한 일로 쓰이는 이런 일이 지금 이제 두 곳에서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또 한 곳이 추가로 조성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농형 태양광이 농사는 얼마나 줄어들고 또 에너지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지역에 접목 가능한 건지 이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대불국가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돼서 대불산단에는 그 공장들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거를 대불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쓰는 신재생 에너지로 돌아가는 이런 사업이 됐고 또 하나는 가상발전소라고 해서 공공형 VPP 사업이 이제 또 확정이 돼서 이게 생산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공급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공공형으로 저희가 이미 확정이 돼서 또 올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 준비를 그동안 해왔던 거죠. 이게 기반이 돼서 이 대통령이 바뀌고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들이 다시 강조되면서 우리 서남권에 대한 에너지 신도시 또 알리백 산단에 대한 요청들이 있는 거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대불국가산단에서 가장 빨리 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 현재 이재명 정부 내에서 알리백 산단을 통해서 생산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이 소비 산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큰 방향을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 곳에서 쓸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출 수 있다. 그것이 대불국가산단이다. 라고 하는 하고 그리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또 도시와 주거, 교육 이런 도시가 함께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속에서 그린시티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주거단지 그리고 교육 시설들을 유치를 하겠다. 가장 핵심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된 것을 쓸 수 있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정부에 요청을 했고 또 계속해서 기업과 저희들이 만나서 영암으로 오시면 우리가 더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틀들을 짤 수 있으니 요청을 한다라고 하고 정부도 이제 그런 큰 흐름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지역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산업을 좀 해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아마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담스럽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들으시면 그게 뭐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통령을 비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늘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임시 방편적인 일들로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은 게 일을 해가야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다시 그런 문제가 생겼었을 때 행정의 낭비, 예산의 낭비들이 있는 거고 지역이 지속 가능한 지역이 되게 하려면 소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 또 영암하면 그래 거기 괜찮은 곳이야 살만한 곳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 해주신 거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국무회의를 지금 막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로 우리가 다 확인하는데 대통령께서 그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 토론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군은 지난 3년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서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교수님 대통령께서 하신 그 단어들이 저희가 그동안 했던 단어들하고 많이 비슷합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회의하는 방식이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똑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셔요.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아마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도 하신 것 같고 문제 해결 방식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틀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봐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 너무 고맙죠. 더 닮고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영암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거고요. 또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영암의 산업구조 자체가 그동안 이제 준비를 제가 많이 못해서 대불산단에나 현대사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아마 절반은 목포나 남학에 사실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영암이 주거부터 해서 여러 여건만 갖춰졌다고 하면 이분들이 가지 않고 영암에서 사실 텐데 이제 그것을 한 단계 더 생각하니까 영암에서 생산된 어떤 이익, 부라고 표현을 경제적인 부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암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실제 이곳에서는 1,000원에 팔던 것이 도시에 가고 그러면 5,000원, 10,000원에 팔린단 말이죠. 그럼 이 가운데 이익을 우리 농민들은 피와 땀을 가지고서 흘리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이 이익을 우리는 이익들은 못 보는 거야? 우리 농민들은 더 잘 살 수 없는 건가? 이런 이제 문제인식들은 이제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고 이걸 이제 해결해가는 방식을 이제 제가 권한을 갖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약간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처럼 고민하던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영국의 프레스턴 시였던 건데요. 그 영국 프레스턴 시의 사례를 이제 제가 책으로 접하고 작지만 노력해보면 방향이 잡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역 순환경제 모델인 이 프레스턴 시도 방문하고 또 프레스턴 시 의장도 영암에 또 오시고 해서 계속 지금 교류를 해가고 있고요. 우리 직원분들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지역 내에서 순환할 것이냐, 경제가 순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제도도 만들고 틀도 짜고 있는 거고요. 가장 빠르게는 현대사무하고 대불산단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달라, 또 지역 농산물을 써달라라고 하는 거고, 또 영암 월출페이를 써달라라고 하는 거, 또 기왕이면 지역의 농산물들을 선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5월 가정의 달이라든가 또 명절 때 우리 지역 농산물로 선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참 좋았고 또 지역에서 이익을 얻으신 분들이 돈을 버신 분들이 소위 말하면 돈을 버신 분들이 지역에 이제 기탁을 하는 겁니다. 장학금도 내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천사펀드라고 해서 지역에 그 대출받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어떤 기금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도 기탁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이런 구조를 짜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걸 더 깊게 가보고 싶은 건데요. 그게 공공조달입니다. 예, 저희가 군이 발주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이 군이 발주하는 사업들을 지역에 기여하신 기업들에게 그 사업을 드리고 그 기업이 또 이익을 얻으면 또 지역에 투자해주는, 재투자해주는 이런 구조를 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법률로 막혀 있습니다. 일정 금액 내에만 그 수익계약이 가능하고 그 넘어가면 다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공개 입찰 되면 그분들이 또 지역업체에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규정으로 좀 정하고 지역 내에 우리가 선순환하고 재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짤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좀 바꿔달라. 지역이 이렇게 공공 조달을 혁신적으로 하려고 할 때 막지 말고 일단 좀 예외를 두거나 좀 방관해달라.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좀 하는 중입니다. 주민들께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또 제가 직접 가서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혁신 정책들을 더 많이 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제가 탈락은 됐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했던 농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던 일이죠. 이제 아마 내년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게 사실 제 공약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서 농촌 기본소득을 추진을 하고 이걸 모델화하는 과정들을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체감형 정책들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거창한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혁신과 맞닿아 있는데 제가 계속 주민들과 또 우리 공직자들이 이야기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게 낡은 것은 새롭게 하자라는 거고 어두운 데는 밝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뒤쳐져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앞당기는 일들, 또 그전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는 일들,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어서 아마 그런 진정성들 가지고서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뛰면 주민들이 알아주시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열심히 뛰어야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이상 우리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드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고 또 근본적인 영암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틀도 짰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들은 어느 정도 성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해가면 그 그림들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들은 제가 더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면 되는데 잘 아신 것처럼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지역의 재정 여건들이 많이 어려웠었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나라를 제대로 회생시키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그동안 줄어들었던 교부세도 아마 내년부터 차츰차츰 또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더 살피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들도 함께 해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 돌봄에 대한 복지 부분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의 효도복지 분야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영암의 어떤 정책들이 정말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고 저는 어르신들 효도복지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일하고 돈도 버시고 건강도 챙기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지역에서 나를 인정해주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너무 참 보람이 있는데요. 이 효도복지 더 열심히 해 가겠고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영암에 사니까 좋다. 영암이 젊어졌고 또 모든 정책이 이제 우리를 더 힘나게 한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알리백산당과 그린시티 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영암이 가장 가지고 있는 장점인 햇빛과 바람의 신재생 에너지 이익을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좀 잡고 이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아마 우리 군에 좋은 그 조건들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영암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살짝 어긋나거나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 불편스러운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제가 하나씩 해결해 가고 국민들이 더 자부심 느끼는 영암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